과학에 시간을 처음 들여온 거는 누구예요? 그 물리학에서는 아마도 시간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당연히 뉴턴일 것 같아요. 뉴턴, 예. 사실 고대에서부터도 철학자들도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남긴 멋진 얘기를 남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변화가 있을 때만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변화가 없다면 시간도 없다. 변화가 없다면 시간도 없다. 네, 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었다가 뉴턴에 와서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거든요. 뉴턴부터는 시간이라는 게 변화가 있든 없든 심지어는 사물이 있든 없든 존재한다. 뭐 화학자나 생물학자나 천문학자가 있든 없든 그냥 우리와 무관하게 한 방향으로 균일하게 계속 진행하는 무언가로 뉴턴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개념을 갖는 시간이라서 뉴턴은 시간이란 잣대가 주어지면 그 잣대를 이용해서 물리학에서 운동이라든가 변화라든가 가는 걸 이제 시간을 이용해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뉴턴이 말한 시간은 그 반드시 연속적인 시간이어야 하나요? 뉴턴 당시에는 시간은 연속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뉴턴이 도입한 게 미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수학에서 미분이 정의되려면 시간이 연속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 시간이 뭔지 이렇게 여쭤보셨을 때 흐르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흐르잖아요. 근데 흐른다는 건 사실 연속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불교 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불연속적이라고? 왜 불연속적이라고. 그러지? 그것도 무슨 모든 순간만 존재하고 순간이 존재했다 순간이 사라지고 다시 그 다음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찰나가 존재하고 그 찰나가 사라지고 새로운 찰나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이라는 거죠. 연속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념이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불교철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전의 내가 지금의 나와 같은 내가 아니다. 왜 우리는 이게 똑같은 연속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 과거의 나와 이어진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매 순간 새로 창조되고 있으니까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게 근데 저라면 어떻게 그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냐면 시간은 연속적인데 사건의 발생이 불연속이라고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스파크죠. 딱 잘 가는데 갑자기 팡 하는 이렇게 튀는 그런 거. 그러니까 나하고 어제의 나는 불연속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불연속적으로 흘렀다라고는 다른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 양자역학 너무 좋아해. 사실 그 불연속을 너무 제일 좋아요. 사랑하는 분들이 양자역학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게 양자역학의 핵심은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물질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전자의 궤도가 불연속적 있잖아요. 그 사이에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거 디지털화 돼 있잖아요. 그 세계로 내려가면 물질 자체의 세계가 그런 불연속성이 있다면 시간 자체도 우리가 아주 작은 아토초보다 더 작은 스케일로 갔을 때 불연속성이 존재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있나? 어떤 물리학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공간 자체도 불연속적이어서 결국은 양자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물리학자들도 있고요. 시간과 공간은 그것과는 달라서 시간과 공간은 양자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몰라요. 결론은 모른다. 모르는 거는 좀 쉽게 얘기할 자신 없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이런 거 좋아해. 시간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 얘를 땡겨. 빼는 거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타임머신, 백투더 퓨처 베이비, 마이클 제이 폭스. 우와! 그런 걸 우리가 만들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과거로 갈 수 있을까가 이제 너무 궁금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까 싶은 얘기인데. 하나, 둘, 셋.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러면 저기 뭐 백투더 퓨처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과거로 가는 거는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과거로 가는 게 안 된다고 다들 지금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왜 안 되냐고요. 과거로 가게 되면 물리학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깨져요? 인과율이라고 하거든요. 인과율? 그러니까 원인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 다음에 원인이 발생할 수는 없다.
나오잖아요 영화에. 엄마가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엄마가 나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인과율이 바뀌는 상황이 나오죠. 근데 그 터미네이터 같은 또 세계관을 보면 거기에서 과거에서 실제로 뭐가 바뀌어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속 그냥 비참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그 세계관도 있고 시간에 대해서 되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죠? 인과율이 모순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영화 같은 데서 상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과거로 가서 여기서 어떤 사건으로 실제 과거와 다른 사건이 만들어지면 원래 미래가 이렇게 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갈래로. 그게 시간이 붕괴. 다중우주로 멀티버스. 멀티버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선 막 붕괴되고 막 하는 게 이제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인과율에 대한 그 모순을 어떻게 보면은 저는 피하는 그 수단이. 다중우주 이런 거를 상당히 현실성이라보다 가능성 있다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거를? 저희가 모르는 거지만 우리의 하나의 작은 행동이 거기부터 분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미래를 다 봤던 그런 느낌. 영화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상상이 많으니까 백투더퓨처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혹시라도 꼬여버리면 미래까지 다 꼬여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네가 아무리 과거에 돌아가도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맞아요, 절대 못 바꾼다. 파이널 이런 데스티네이션. 운명적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같은 그런 영화도 있고, 그리고 뭐 터미네이터 같이 네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든 지금 너를 보낸 우리는 굉장히 계속해서 이 흐름대로 갈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이론도 있고 되게 많은데 어떤 쪽이 가장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과학적으로. 다 설득력 없어요. 다 없어요? 그냥 영화는 영화다? 과거로 가서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물리학에선 시간의 화살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활을 쏘면 화살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뒤집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하고 관계돼서 물리학자들이 시간의 화살을 설명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예, 엔트로피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아, 이 엔트로피가 좀 뭔지 지금 모르겠어요. 정확히 엔트로피가 뭔지.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예, 예. 가장 간단한 게 여기 우리 물이 있잖아요. 엔트로피란? 여기에 제가 만년필에 들어있는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이 잉크 방울에 있는 입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퍼져나가지 퍼지죠, 예. 다시 모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저기 잠시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당연해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100%? 100%는 안 된 거. 엔트로피도 다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모든 과학자들도. 근데 어쨌든 엔트로피가 통계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 교수님이 그러면 엔트로피를 진짜 쉽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간을 얘기할 때 엔트로피를 왜 꼭 알아야 되냐? 네. 우리가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 하죠. 윷놀이 할 때 모가 나오는 가지수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개가 나오는 가지수가 몇 개인지 생각해 보세요. 개는 1번, 2번이 등을 보이고 3번, 4번은 배를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물리학에선 개에 해당하는 엔트로피가 모에 해당하는 엔트로피가 더 크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동전이 뭐 100개다. 100개를 막 흔들어서 흐트러놨다. 그런데 모처럼 100개 동전 모두가 다 앞면을 보일 가능성을 생각해 쉽지 보면 않죠. 예, 그게 그래서 사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의 숫자가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과 더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사건 중에서 더 높은 사건 쪽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사실 엔트로피 지금 정확히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게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관계되고 그 일어날 확률이 클수록 엔트로피가 더 큰 거라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그냥 지금 말씀이 정확히 맞거든요. 그러면 물리학자들에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그냥 일어날 확률이 큰 사건이 일어난다예요. 그러니까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시간이 안 흐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이 흘러야지만 잉크가 퍼진 더 무질서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시간이 흐른다는 게 뭔지 솔직히 우리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지 반응을. 네, 맞아요. 지금 맞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이제 시간을 쓰고 맞아요. 있구나라는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미래로 흘렀다라고 아니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은 시간이 흐른다와 시간이 흐르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둘 중에 뭡니까?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마다 몰라요. 그 입장이 좀 다른데요. 예. 저는
둘 사이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과학자들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엔트로피 최대 상태에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축하게 되면 엔트로피가 줄어들거든요. 그때 정말로 모든 시간이 거꾸로 흘러서 제가 떨어뜨린 그 유리 조각이 지금 여기 흩어져 있는데 그게 다시 뭉쳐서 약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엔트로피와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생물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돌멩이가 테슬라 모델 S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일어난다면 단순한 것에서 훨씬 더 복잡한 것이 나오는 것은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달걀과 닭을 봤을 때 훨씬 뭐가 복잡하고 섬세하냐면 닭이 훨씬 복잡하고 섬세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말하자면 오히려 엔트로피가 훨씬 낮아지는 것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게 생물인데요. 근데 여전히 엔트로피의 법칙을 위배하지 않는 게 그렇죠. 전체 개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달걀에서 닭이 나오고 병아리가 나오려면 바깥에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면서 자기는 그 무지 더 복잡하고 더 그 섬세한 어떤 생물이 되는 거거든요.